앞에 여기 자리 있습니다. 여기 앉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비어있거든요. 오픈스택의 VM을 통해 말하는 단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이태경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보시면 뭐 2014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주제를 발표했는데 뒷면에는 주로 이제 텐서 프로라든지 딥러닝 쪽하고 오픈스택을 주제로 발표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딥러닝 쪽을 진짜 직접 하시다 보면 프로젝트를 인프라에 대해서 영향을 받거나 간섭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 인수한 하만이라는 회사를 보면은 그쪽에 오토메이션 카의 하이퍼바이저 부분 자체에 대한 딥러닝 모델들 그런 것들을 오토메이션 카에 대해서 뭐 저쪽에 뭐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해당 주제로 선정한 이유가 딥러닝 프로젝트 이제 수행할 때 모델을 생성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 생성해서 프레딕션을 할 때 그것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어떻게 보면 반영이 돼서 샤들이 멈춘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제어를 하이퍼바이오에서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자연화 처리 관련해서 챗봇을 구현해서 만들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서 지금 포스코에다 포스코 프로젝트 수행해서 POC를 분명히 마쳤는데 거기에 이제 다커 기반으로 신텍스에서 올려서 파이썬 2.7 기반 신텍스를 올려서 걔네들 SKI를 호출해서 그것들에서 코트 컨텍스트를 써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 자리에서 좀 공유하는 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VM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조금 이해를 하신 다음에 오픈스택에서 KVM을 쓰게 됐고 그리고 뭐 하이퍼바이저 뭐 한마디로 전자업체에서 젠을 왜 쓰는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오토메이션 카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핸들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살펴보는 자리를 가고자 합니다. 네, 가상화 개념을 먼저 잡아볼게요.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저도 보다 보니까 또 생소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상화 개념을 먼저 잡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링크드인에서 본 사진인데 피자와 서비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아이아스, 파스, 사스 개념을 피자를 서비스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좀 표시해 놓은 장표가 있더라고요. 보시면 되게 재밌게도 이게 피자 도우 여기가 지금 이제 벤더가 관리하는 부분이죠. 벤더가 관리하는 부분이 피자 도우까지 납품하면 오븐에 불을 올리고 전기나 가스를 켜고 이제 음료수랑 다이닝 테이블을 마련해 주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아스라고 보고 이제 피자 딜리버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음료수랑 다이닝 테이블만 이제 가면 딜리버리 서비스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완전 프랜차이즈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배달 서비스만 하는 거죠. 이거 다 제공해주고 그냥 하는 게 사스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모르시는 분들한테 직관적일 수 있어서 이렇게 피자와 레저 서비스라는 장표를 가지고 좀 설명해 봤는데 그 장에 좀 상세하게 보시면 이겁니다. 좀 더 좀 딥하게 보면은 인프라 관점에서 IaaS라는 거는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 OS 같은 경우는 벤더가 매니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우리가 컨트롤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컨트롤하는 부분이 점점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어떤 걸 예측할 수가 없고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AWS 장애가 발생했는데 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우리가 서비스 레벨,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한 갭이나 그것들에 대한 어떤 서브 슈팅을 함에 있어서 문제를 어디서 보고 어디서 분석하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 그런 주도권을 상대방한테 내주는 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벤더가 모든 걸 관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고 계시면 이 뒤에 VM에 대해서 VM 같은 부분과 이 버추얼라이제이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서 요 앞에 이런 장표를 넣었습니다. 가상화의 장점은 일단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그러니까 먼저 인스턴스를 그냥 VM사에서 인스턴스를 올린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데이터 센터 전력 에너지 공간 전략이죠. 이렇게 가상화 통해서 그 가상화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서비스를 분리를 해서 애플리케이션 가능성을 통해 분리를 하는 거고 빠른 서버 배포 그리고 제목 스냅샷 같은 걸로 바로 이미지 떠서 바로 복구가 가능하니까 그리고 동적 로드 밸런스 작업 구할 자원 사용량이 조절이 가능하니까 스토리지 같은 것들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빠른 개발을 위해서 테스트하면 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가상화로 묶어져 있으면 이미지 스냅샷을 통해서 빨리 그것들에 대한 이제 문제가 발생한 서버에 지금 설치된 어떤
OS의 사용자만 알면 스냅샷을 떠서 바로 재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시스템 보안과 신뢰성 향상, 가상성과 물리적 하드웨어에서의 추상화 레이어를 통해서 보안을 가능하고 OS 독립, 하드웨어 벤더 락인 추출하는 이게 뭐냐면 이 밑에 이 그림을 보시면 버추얼라이제이션이 하는 일이 어플리케이션의 가상화, 네트워크 가상화, 소프트웨어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 OS 가상화, 파티셔닝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이퍼바이저 베이스를 통해서 정가상화, 뭐 반가상화 이런 거 개념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개념들을 잠깐 직장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한 이유가 이런 하이퍼바이를 통해서 이제 하드웨어 어시스턴트한 버추얼 개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재컨트롤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딥러닝 쪽에서 모델 프레딕션 할 때 모델에 대해서 애드된 데이터만 가지고 그 모델을 다시 향상시키고 그 어큐러시를 높이고 이런 것들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뭐 테슬라라든지 뭐 그런 자동차 업계에서요. 운영체제 가상화 파티셔닝도 있는데 개념만 보시면 이제 동일한 물리적 호스트가 서로 간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컨테이너 가상화 종류는 이제 솔라리스 컨테이너라든지 FreeBSD, 앨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단일 시스템에 실행된다. 프로세스가 격리되고 자원 관리는 커널이 담당하고 컨테이너는 자신의 파일 시스템과 프로세스 메모리 디바이스를 할당됩니다. 이런 개념들을 좀 갖고 가셔야 직장이 좀 이해가 돼서 짚어보는 시간을 좀 내요. 림보라는 게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은 컴퓨터 시스템의 리소스를 푸시 데이터와 보안을 위한 장치인데요. 링 제로라는 게 이제 커널보다 슈퍼 관리자 모드, 한마디로 뭐 루트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링 3가 이제 유저 모드인데 어플리케이션 실행 모드죠.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이제 뒷장의 정보가 이해가 됩니다. 정가상 같은 경우가 지금 베스트 OS가 링 1에서 실행된다는 거는 뒷장에 보시면 링 1이 여기 있잖아요. 디바이스 드라이버 쪽인데 베스트 OS는 올해 1에서 실행된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OS 권한 지적 사항을 이거 자원이 에뮬레이션을 사용하고 가상 서버 모니터링은 VML 링 제로. 링 제로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시고 커널단에서 수행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뭐냐면은 이 링 제로부터 3까지 이제 어느 대한 어서리티를 권한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장표로 나타내 봤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사용자가 그러니까 보안 입장에서 사용자가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모델을 제어를 누가 할 수 있으며 그런 것들은 프레딕션은 사용자는 할 수 있지만 그것들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할 수 있다 이런 주체들을 명확히 나눠가지고 그런 서비스 단위의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나눈 거고요. 정가상 개념은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 장표 하나로 모든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뒷장에 이제 정가상과 반가상과 비교가 나오는데 반가상화도 지금 이 장표 하나를 이해가 되는데 이것들을 합쳐보면 이겁니다. 정가상화와 반가상화 차이는 이거는 이제 여기 잘 정의된 여기 제가 따왔는데 그냥 이 한 장에 그냥 다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반가상화가 젠 익스프레스라는 게 얘네들이 왜 반가상화를 썼냐면 게스트 OS가 하이퍼바이저에게 하드웨어 제어를 1회 하고 하드웨어 일부만 가상하고 왜냐하면 하드웨어 일부만 가상해야지 고성능이 유지가 됩니다. 시스템 콜, 튜닝 이게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고성능 하이퍼포먼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가상화를 많이 요즘에 쓰는 추세고요. 반가상화보다 더 한 발 더 앞서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자원에 대한 어떻게 다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다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오토메이션 칸에서는 아직 쓸 수 있을 만큼 실효성이 검토된 바가 없어서 그냥 이 개념만 일단 가지고 계시면서 뒷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가상하게는 이걸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좀 지루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보시면 하드웨어 가상하게는 이제 KVM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가상하게 사용해서 지금 현재 오픈스트 KVM이 지원되고 있고요. 그래서 하이퍼바이저와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타입 1과 타입 2가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하이퍼바이저는 존재 위치에 따라 이제 카테고라이징이 달라지는데 타입 1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웨어 위에서 직접 실행합니다. 타입 2는 운영체제가 있고 하이퍼바이저가 분리된 층에서 실행해요. 그럼 이 두 개 차이가 뭐겠습니까? 여기 나오는데 타입 1 같은 경우는 하이퍼바이저가 시스템 하드웨어가 직접 사용을 해요. 운영체제가 필요하지 않고 베어메탈 인베디드 네이티브 하이퍼바이저라고 해서 커스텀이 가능한데 이 타입 2 하이퍼바이저 같은 경우도 운영체제 위에 존재하지만 운영체제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디펜던시를 타는 거죠. 다양한 변경이 가능하지만 그 운영체제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 제약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스티드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KVM 같은 경우는 타입 1의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오픈스택에서는요. 그래서 설치와 설정이 쉽고 사이즈가 작고 자원 사용 최적화되고 부하가 작고 설치 어플이 작고 별도의 프로그램 및 드라이브 설치가 불가능.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알고 이제 오픈스택에서 왜 케이블을 썼는지를 접근을 하면 좀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앞에 이런 장표를 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 가상화 프로젝트에는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KVM 풀 버추얼라이제이션이죠. 젠 같은 경우는 풀앤 방과산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있다는 거를 제가 상당히 목표에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젠과 KVM의 차이가 앞에서 살펴본 거랑 유사하게 요 버추얼라이제이션 타입과 그걸 살펴보시면 바로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젠과 KVM의 차이가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상기시키면서 떠올리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젠 같은 경우는 지금 케임브리지에서 영국 프로젝트 2003년에 공개돼서 2013년에 리눅스 파운데이션 공동 프로젝트 이전했는데 그러니까 하만을 삼성전자랑 인수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삼성전자에서 젠하고 하이퍼바이저를 연구했던 분들 하만의 사장으로 됐어요. 하만의 사장으로 됐어요. 5년 전에.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1년 전쯤인가 하만을 삼성이 인수했죠. 그리고 그분은 지금 어디 가시면 LG전자로 왔습니다. 네, 사장님 지금 이렇게 된 게 뭐냐면 이 하이퍼바이저 부분이 오토메이션 카의 전장 시스템에서는 되게 어떻게 보면 모든 걸 관장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은 모르지만 앞으로 시대가 이제 잘 보세요. 인터넷 시대 갔죠. 모바일 시대 끝났죠. 제가 앞으로 올 산업혁명 중에 가장 트렌드하고 가장 코스트가 많이 지배하는 사업은 전장차라고 해서 오토메이션 카 산업이 될 거라는 추측을 하거든요. 그거랑 모든 디바이스가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거 하나의 서버가 되고 자동차 하나의 서버가 되고 모든 게 연결되게끔 하나의 허브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지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한 거고 그분이 또 지금 엔진을 가졌는데 알고 웃기게도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하여튼 여담이지만 그래서 그분이 연구하셨던 게 이 젠이더라고요. 하만 가시기 전에 삼성전자에서 그래서 이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분이 이건 기본 개념이고 이걸 커스텀 하셨더라고요. 이거 상당히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커스텀을 해서 오토메이션 카의 전장 시스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신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KVM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픈스택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지금 현재 아까도 알다시피 커널 모듈로 KVM 커널 모듈 하이퍼바이저 전환 가능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오픈스택의 부행 개념이잖아요. 오픈스택의 부행 개념에서 이제 IaaS를 보면 가상화 영역이 지금 KVM으로 되어 있다는 게 바로 눈에 띄시겠고요. 그리고 KVM 같은 경우가 이제 커널 베이스드 버추얼 머신의 약자고 타입 1, 아까 얘기했던 타입 1을 가지고 있죠. 베어메탈. 근데 이제 들어오시죠? 앞에 무슨 얘기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러면서 가상머신과 이제 다커인데 차이가 뭐냐면 가상머신은 정가상화 방에서 떠나오는데 정가상화 같은 경우는 이 느린 속도가 왜냐하면 이 레이어 층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층이 느린데 가상화 같은 경우는 레이어 층이 없기 때문에 좀 빠릅니다. 그리고 가상머신의 한계는 뭐냐면 가상머신 자체가 항상 게스트 OS 설치해야 돼요. 여러분 VM 환경을 설치해야 돼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다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게 게스트 OS 설치할 필요가 없이 다커만 이제 다커 툴박스만 깔고 다커 허브에서 이미지 받아가지고 그냥 런 시켜가지고 실행시키면 되거든요. 겁나 어떻게 보면 좋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되게 웃긴 게 강의를 하다 보면 요즘에 되게 좋아진 게 뭐냐면 그냥 다커 가지고 모든 환경을 똑같이 세팅해 줄 수 있어요. AWS 상에 다커 파일 가지고 실습생이 40명이다. 40명 인스턴스 띄워서 그냥 다커 파일 그냥 런 시키면은 그분들이 실습할 환경이 쫙 깔려요. 옛날에는 솔직히 말해서 안드로이드 개발한다는 실습 환경 구성에 하루 잡아먹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강의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다커 파일이기 때문에 그냥 AWS에서 그냥 자원 하나 스파이스턴 산 다음에 그냥 다커로 구성해주면은 그런 거 없이 바로 실습이 가능하게 구성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미지 안에 OS 펀드 이미지 용량이 커진 이런 것 때문에 대표 관리 기능이 부족한 것 때문에 다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각광을 받고 있고 이 다커라는 게 되게 재밌게도 AWS와 MS 애저가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이 다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클라우드 환경상에서 다커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저희도 지금 뭐 개발하고 있는 그 머신러닝 플랫폼 자체도 다커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따져보면은 다커가 아닐 때랑 있을 때랑 비교하면은 옛날에 뭐 개발계, 테스트계, 가동계 이런 데다가 환경 구축하려고 그러면 한 일주일 걸려요. 막 이거 깔고 저거 깔고 뭐 또 깔고 근데 이제 필요가 없어요. 다커 파일 하나면 끝나요. 근데 그게 인터넷이 접속되어 있어야 되죠. 근데 되게 웃긴 거는 개발계 인터넷 접속을 막아놓잖아요. 포트도 막아놓고 보통 이제 시스템 구성, 인프라 구성하다 보면 그럴 때는 이제 다커 레파지토리라는 걸 구성해서 거기에다가 거기에 인스턴스 띄워서 거기 IP와 포트만 알려주고 그 안에다가 모든 걸 넣은 다음에 그냥 우리가 이제 개발계에서 그것만 접속하게끔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 꼼수들도 있어요. 다커 레파지토리라는 게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것들이 편해졌어요. 근데 이걸 모른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인프라 팀에서 막 개발하고 운영하시면 되게 힘드실 거예요. 다커를 모르시면은. 다커 같은 게 다커 허브에 모든 이미지들이 공유가 돼 있어서 걔네들을 서치하고 걔네들을 바로 가져올 수가 있어서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다커가 좋은 점은 바로 이겁니다. OS 자원 시스템 콜과 호스트를 공유하고 하드웨어를 가상화하는 계층이 없어서 메모리 접근과 파일 시스템 네트워크 속도가 가상 머신에 비해 월등히 빠르다. 이게 바로 장점인데 이게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진짜 써보시면 아시겠는데 이게 뭐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 빠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요거를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다른 시스템에 뭐 올리자 그래도 부담 없이 그냥 다커 파일을 해서 올리고 있고요. 다커의 장점은 이제 가상우측과 달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지 생성과 배포에 특화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발계라든지 가동계 그냥 이미지만 거기서 런시키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앙관리의 저장소를 이미지에 올리고 GitHub처럼 다커허브가 있기 때문에 다커허브에 그냥 올려놓고 그냥 내 거 받아서 쓰면 돼요. 그리고 뭐 파이스팍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서치해가지고 그냥 까시면 돼요. 그리고 텐서플로우 할 때도 그냥 64비트의 윈도우 10만 있으면 그냥 다커 툴박스 깐 다음에 다커 이미지 서치해서 텐서플로우 한 다음에 그냥 받아가지고 하면 텐서플로우 환경 다 하나 세팅돼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요즘에 강의 가보면 텐서플로우 설치로 하루 강의하시는 분 그런 강의 듣지 마세요. 그런 강의 들으시면 안 되고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다커가 이제 독립적인 가상 머신은 오버헤드가 크고 도커는 이제 컨테이너를 작성해서 단순한 프로세스 집합이기 때문에 훨씬 빠르다는 걸 여기 보고 이제부터 다커 허브를 잠깐 보시면 다커 서치해가지고 파이스박 같은 거 찾으면 이렇게 이미지가 다 떠요. 이미지가 떠서 그냥 이 이미지에서 원하시는 것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거 그냥 가져오시는 걸 하면 돼요. 망설일 필요 없이 되게 간단하게. 옛날에 같은 경우 버추얼 머신에 막 OS 깔고 거기다 막 소프트웨어 깔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되게 쉽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거는 다커 파일 만들면 되고. 그래서 제가 다커의 활용을 말씀드린 게 아까 그러니까 챗봇에서 신텍스넷을 썼다고 하는데 신텍스넷이라는 게 이미 있어요. 구글의 GitHub에. 그럼 걔를 가지고 온 다음에 이제 get 같은 명령과 wget 같은 명령을 다커 파일에 놓고 그리고 얘를 nginx wgxgy 그런 것들 세팅 값을 다 다커 파일에 놓은 다음에 그 다커를 런 시킨 다음에 레스트로 호출해가지고 얘가 신텍스넷에서 가지고 루트 컨텍스트를 뽑아서 걔를 가지고 자연처리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만든 건 브렛 다커라고 해서 이게 브렛이라는 게 뭐냐면 그 언어에 있어서 그 형태소라든지 뭐 의문이라든지 얘가 지역을 위치하는지 로케이션인지 얘가 뭐 다른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하나의 엔티티가 그런 것들을 브렛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다커로 구성해서 레스트로 호출해서 그 언어별 특성에 대한 그 엔티티의 속성 값을 가져오게끔 이렇게 하는 하나가 있거든요. 제 GitHub에 있는데 나중에 제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이제부터 좀 재밌는 얘기인데 오토메이션 칸 한번 볼게요. 오토메이션 칸 한번 보면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뭐 GPS에서 뭐 받아오고 뭐 저기 뭐 웹을 통해서 받아오고 뭘 받아오면은 이 사람들 사고가 났을 때 그러니까 앞에 차가 있을 때 100km 달리고 있는 3초 100km 달리고 있는데 앞에 고양이가 나왔어요. 그럼 고양이를 치워 죽이겠죠. 앞에 바로 사람이 뛰어나가 놓고 리스폰스 타임이 3초 정도 걸린다 치면은 100km를 간다고 칠 때 앞에 10m 앞에 고양이가 있으면은 고양이가 죽을까요? 아닐까요?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그런 거 나왔잖아요. 시험에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전봇대 몇 개 지난다 이런 거 죽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하이퍼바이저 시스템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그게 뭐냐면 오토메이션 하는 게 뭐냐면 왜 3년이나 5년 동안 지금 계속 자율주행차를 시운전하고 있냐면 얘네들이 이제 요로라든지 그러니까 딥러닝 기법에서 요로라든지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오브젝트 리코니션 이런 것들에 대한 알고리즘을 쓰고 뭐 RCN보다 빠르고 패스트 RCN보다 100배 빠르고 이런다고 해도 네트워크를 타는 순간 모든 것은 불고품이에요. 네트워크를 타는 순간 모든 것은 불고품이에요. 그러면은 이 안에 전장 시스템 자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 템플릿 매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모델들도 컨텍스트 모델이라고 해서 컨텍스트랑 로컬 모델들을 다 안에 두고 있어야 돼요. 내장돼 있어야 돼요. 인베디드. 지금도 어마어마한 건 뭐냐면 구글 같은 경우도 지금 안드로이드 폰 있잖아요. 거기에 딥러닝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깔 때 거기 안에 모델이 1기 가면은 애플리케이션 하나 깔 때마다 1기가씩 깔리는 거잖아요. 모델이 딥러닝 모델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컨텍스트 모델로 해가지고 걔네들의 모델 압축 기술이나 걔네들의 모델 중에서 같이 공용해 쓰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같이 가게끔 지금 구글에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메이징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모델 압축 기술도 되게 발전되고 그것들에 대한 프레디션이 가능하다면 이제 그걸 통해서 구글은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겠죠. 제가 요즘 텐서플로우에 강연도 하고 있는데 되게 보면 안드로이드랑 똑같아요. 2010년도에 안드로이드랑 지금 텐서플로우랑 똑같은 게 뭐냐면 버전이 겁나 금방 바뀌어요. 그리고 디플리케이트는 API 공유도 안 돼요. 그럼 하나하나 다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되게 그때랑 차이는 뭐냐면 그때는 자바 개발자도 넘쳐나고 뭐 자바 개발자가 진척이 낮았어요. 그래서 다 하는데 대나소나 다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다 왔는데 지금은 딥러닝은 아무나 못해요. 왜냐면은 수학적인 알고리즘에 통계적인 것도 많이 알아야 되고 진입장이 높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이 시장에 진입 못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웃긴 거는 풍기 현상이 있는데 그거를 보는 놈들이 없어요. 누가 진짜 딥러닝 알고리즘 잘하시는 분이지. 근데 그래서 석박사분들이 많이 뽑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텐서플로우 쪽에서는 딥러닝 쪽에서 딥러닝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프레임워크 개발자들을 많이 뽑아요. 그 프레임워크 개발자들의 가장 큰 능력은 뭐 있어요? 바로 이 인프라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에서도 면접을 보면은 딥러닝 개발자 면접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GPU 클러스터링 구조로 모델을 태울 때 얼마큼 빨리 걔네들을 앞에 있는 오브젝트 디텍션 하려면 어떻게 알고리즘을 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요. 근데 그거 딱 보면은 답이 안 나오겠죠. 그런 것들은 인프라 쪽에서 생각을 하고 텐서플로우도 잘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 부분이 핫하고요. 그래서 오토메이션 파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에서 그래서 겁나 밀고 있어요. GPU를 가지고. 이 친구들이 갑자기 딥러닝 회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모델 S가 출시될 때 거기에 드라이버 PX2라는 이런 자사된 시리즈 차량을 만들고 그리고 오토메이션 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업체들이 지금 중구난방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모든 여기 모든 것들이 중구난방해 있는데 하만이라는 회사 어떤 회사냐면 얘네들을 다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시스템 하나로. 하이퍼바이저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LG 이노텍도 지금 전장 부품을 수출하고 있고 막 전장 부품이 지금 되게 치열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오토메이션 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까도 아시다시피 네트워크 가는 순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아키텍처인데 이 아키텍처에 지금 저희가 지금 보려고 하는 하이퍼바이저 부분이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제가 빼봤는데 이 부분입니다. 버추얼라이제이션. 근데 되게 재미있게도 안드로이드가 들어있어요. 재밌죠? 안드로이드는 이미 오토메이션 카에 대해서 오토모티브 얼라이언스라는 걸 이미 3, 4년부터 조직을 해서 거기에 모든 테슬라라든지 모든 전 세계의 차량 업계들을 다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선정하고 있어요. 되게 무섭죠? 하이퍼바이저 그리고 여기 따로 돌죠.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이렇게 지금 이름수 컨테이너를 가져가려고 해요. 이 하이퍼바이저 버리고 되게 재밌죠. 이게 바로 지금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 오픈스택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이런 식의 시장들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이는 눈을 한번 키워드리기 위해서 이런 걸 준비했고요. 그래서 제 세션은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시고요. 저한테 관심 있으시면 명함도 드릴 테니까 앞에 가서 좀 받아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